자, 새샘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배웠었죠. 오늘은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사가 하나 있네요. 글씨가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일단 읽어줄게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평양에 체류 중인 외신 기자의 눈에 비친 것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 150km 떨어진 시골 마을 국제 적십자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 농가에 식수 공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염병과 흉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KBS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죠. 북한 주민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당과 지도자, 즉, 김정은, 일동 그 사람들의 무조건 찬양해야 되고, 조직 생활 속에서 정치 사상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식량난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알아볼 거고,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북한은 원래 한민족이었던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남북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언어를 공유하는 한 민족으로서 많은 공통점이 있죠. 얼굴만 봐도 닮았잖아요. 그렇죠? 한글을 쓰는 것도 비슷하고 조금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분단 이후에 우리가 전쟁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여러 부문에서 서로 많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편적 가치의 관점, 우리 있었죠?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다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지만 북한 주민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긴 줄이 늘어선 북한 지방선거 투표장. 투표 용지를 받은 주민들이 별다른 기표도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기표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뽑을 사람의 도장을 찍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당이 정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 투표율 99.97%에 찬성률 100%, 과거 문제가 됐던 반대 투표함이 사라지고 기표소도 생겨났지만 삼엄한 감시 때문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 주요 외신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그냥 지켜보는 앞에서 무조건 찬성 찍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찍으면 또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자, 그러면은 북한 선거 방식에 대해서 외신들은 왜 비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혹시 배웠나요?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 뭐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밀 투표가 있었죠. 비밀 투표를 지키지 않아서 정부 기관의 통제 속에서 반대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게 투표하지도 못하고 또 비밀을 정당하게 보장받지도 못하니까 외신들이 비판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북한은 원래 풀네임이 뭐예요? 북한.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이 내밀고 있는 국가명이 있잖아요. 뭐죠?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정치 사상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북한의 정치 생활 보면은 북한은 위의 기사처럼 북한 주민의 정치 활동은 당의 결정과 정부 기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듯이 북한의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그렇지 않죠. 조선노동당과 김씨일가 1인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 당국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의 사상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지, 즉 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단 말이에요.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거나 사상이 불순하다고 평가받은 북한 주민은 강제 노동에 끌려가거나 학대를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탄압을 받죠.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당의 결정과 정부 기관의 통제 속에서 정치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럼 경제 생활은 어떻냐? 경제 생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에 따라 통제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품을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서 생활해왔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직장도 국가에서 직접 배정해서 받았고 의료나 교육 그것도 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19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북한 관리자들이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공산주의만 갖고 가서는 이런 체제가 붕괴되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을 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우리나라처럼 뭐 돈을 주고 뭘 사고 팔고 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은 어떻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집단주의. 집단주의가 뭐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고 해서 개인 한 명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죠. 집단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원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을 평생 동안 학습하면서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직장, 퇴직해서 모든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런 집단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익힌단 말이에요. 왜 익히냐? 이거는 김씨 일가,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북한의 학교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어, 영어, 컴퓨터 같은 실용 과목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교육 목적은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교과서도 가르치는지 알아요? 김일성이 언제부터 어떻게 컸는지 김일성 일대기, 김정은 일대기 이런 것도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김정은은 3살부터 운전을 했다. 몇 살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농통했다. 이런 식으로 무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처럼 배우는 거예요.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북한도 문화와 예술 생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또한 그 그러니까 김씨 일가 당이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해요. 북한의 노래와 영화는 당의 지도자, 당과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누구누구 만세 이거 선생님이 세 글자 언급하면은 잡혀갈까봐 누구누구 만세, 누구누구 수령님 만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 영화들이 북한에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그거 보면은 불법이에요. 잡혀가는 건데 몰래 본다고 해요. 왜냐면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거가 유입되면서 북한 정부는 오히려 이런 남한의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를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해요. 자, 탐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북한의 소학교 2학년 학생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만 한대요. 각 학교는 조직 생활을 지도하고 학급별로 특정 과업을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편성해 이를 이행해야 한대요.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등등 대표적인 과업이라고 하는데 또한 소년단은 토요일에 거리를 도는 행진을 하고 학급별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비판하는 생활 총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건 13살까지 이루어지고 14살이 되면 그게 끝나고 청년 동맹에 들어가서 조직 생활을 계속해야 된대요.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 아까 말했죠. 사회생활의 원 모토가 뭐랬죠? 집단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집단주의.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탈북자에게 들었었는데 탈북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들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말하기를 아침마다 정성걸레라고 있어요. 정성걸레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면은 집마다 김씨 일가의 사진들을 이렇게 액자에 잘 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 봤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걸 아침마다 닦아야 돼요. 정성걸레라는 아주 깨끗한 천으로 닦아야 되는데 불시에 와서 검문을 한다고요. 그거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거를 닦을 때는 순서도 있다고 해요. 액자 틀을 먼저 닦고 더욱 깨끗한 천으로 유리 부분을 닦고 이런 식으로 닦고 뒷면도 닦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학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청소년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115쪽입니다. 좋아요.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래요.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순 없죠, 우리가. 하지만 수백만 명의 이상 가족들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끔찍한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찢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대요.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며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합니다. 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생활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 주민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게 꼭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아무나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이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똑같은 인간이지만 따라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동포고 또 미래를 봤을 때 함께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북한 주민은 지금 북한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같은 인간이자 동포로 여기면서 인간 존엄성,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북한 은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북한 주민의 생활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은어, 다시 말해서 유행어, SNS에서 쓰는 말들을 보면은 그 시대상, 그 사회상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소확행 아니면 욜로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소확행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현대인들,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고 선생님처럼 맨날 야근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확행이란 말이 나왔다는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욜로 같은 것도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삼포세대 이런 말도 있죠. 결혼, 취직, 집 이런 거를 포기하고 사는 세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상은 굉장히 바쁘면서도 취업이 힘들고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은어를 알아보면은 북한 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강냉이 가루를 섞어 지은 밥 이걸 가루밥이라고 하고 중노동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사람을 심장아바이라고 한다고 해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오는 병을 철화병. 아무 내용이나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한 사상학습을 빈달구지. 그리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어린이를 꽃제비, 안전보위 부원이나 사회안전원들이 주민을 감시하는 것을 안전사업, 병원, 의사, 약 3가지를 갖추지 않은 북한의 겉보기식인 무상의료제도를 비꼬는 말이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의료제도.
그리고 배감 등 두매 상골의 통제 구역으로 추방되어 강제 노역하는 걸 일컫는 거를 아오지 간다, 배감 간다라고 하고, 간부들이 결혼식 때 피로연을 열지만 주민들은 그 냄새만 맡아야 된다라는 걸 냄새 배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치 사상에 관한 영화를 강제로 관람해야 하는 주민들이 영화는 보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하여 생긴 말이 벌잠이라고 해요.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는 뭘까요? 인권 문제가 뭔지 한번 토론 열어둘 테니까 지난 시간처럼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서 올려줄 거예요.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말하는 북한은 어떤 곳인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생각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